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정치적 운명을 함께할 진짜 정치적 파트너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과거에는 박근혜 정권 또는 이명박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혁 정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전혀 윤석열 정권의 특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뽑아준 보수 우파들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뿐만 아니고 문재인 시절에 부역했던 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그들의 위법 행위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적폐를 모두 청산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당군 이래로 가장 부패한, 그리고 인격 파탄적인 이재명이를 이긴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윤석열 정권을 진짜로 보수 정권 또는 자유 우파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 정권이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일제 36년 뒤에 우리는 곧바로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이 한국은 미 군정 하에 과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그 3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3년 동안 미 군정이 이뤄놓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자본주의는, 적어도 자본주의는 이미 일제시대 때 이 한반도에 기존에 정착해 있던 그런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외한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미 군정은 이승만 정권에서 원했던, 또는 미 군정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이 독립운동가들, 건국의 주역들이 원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대한민국 건국의 합치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미 군정하에서 그러한 기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하에서 제주 4.3 사태다, 또는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다, 대구 폭동이다, 이런 좌익들의 난동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건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일제강점기에 비유하는 주사파 강점기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주사파 시대에 저도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의 팀원들과 함께, 정치적 또는 전문가 파트너들과 함께 2년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서 정말 피 끓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그때 감사원장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는 감사원 앞에서 2주간 시위까지 했고, 또 감사원 정문 앞에 열심히 하라고 화분도 갖다 놓고 또는 화환도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장 68일간을 저 혼자서 길거리 버스킹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의 5년간을 주사파 강점기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주사파 강점기를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반국가적이고 반역적인 이 행동들은 그 다음 정권 들어선 그 차기 정권에 의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재인의 주사파 강점기 시대 때 이것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 차기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기틀의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틀 작업으로 윤석열 정권은 가장 적합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을 주사파 강점기 정권 이후에 필요한 과도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 정권에서 정치적 파트너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잘 궁합이 맞는 그런 정치 세력일까요?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은 주사파 강점기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부역했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와 협력할 수 있었던 그런 지식인들 수준, 변절된 약간의 지식인들, 이 지식인들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자들을 해방 후에 또는 건국 후에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일제 청산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제를 안고 끙끙거리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차기의 진짜 보수 정권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핵심의 정치인들로 과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킨다 하면서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태까지 정말로 마음속으로 애국심을 발휘했던 애국 보수 또는 자유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뽑으면 윤석열 정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문재인 강점기 시대에 주사파 강점기 시대에 그들과 부역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험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 정치권으로 다시 진입을 한다면 과연 윤석열 정권과 개혁의 노선을 맞춰 갈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기화로 만일에 현재 있는 국힘당이 다시 정치에 진입을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는 궤를 달리할 겁니다. 차기 정권 창출자에게 눈을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의 의지를 수용하지 않고 나름 자기들만의 길을 다시 건널 겁니다. 저와 같은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 운동을 해온 과거의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적 가치, 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사회적인 셀럽으로 만든 탈원전 분야에, 반탈원전 분야에 저도 큰 이익을 담당했고, 저는 대통령이 제시한 대한민국 핵심 기술인 양자 기술을 몸소 지금 실천하고 양자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을 모아서 이제 기술조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로 최고 큰 협동조합을 창업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는 양자기술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저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이
저처럼 대통령의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지금 반도체 특구다, 무슨 소재 특구다 하면서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또 했던 창적 지역경제센터, 전국에 7개, 10개까지 늘려놓은 창조경제센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이고 거기에 정신과 가치가 결여된 지역을 나눠주는 이런 무의미한 정책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서 지원하는 이런 낡아빠진, 뒤처진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평범한 대통령으로 과도 정권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입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특정 기술을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중점적인 투자와 집중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과도 정권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 향후에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진짜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까지 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머리를 쳐들고 있는 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저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무자비한 저 좌익 동조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역할은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윤석열 대통령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진짜 보수, 참 보수의 정권이 창출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4.1, 40 총선에서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의 개개인을 생각하는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진짜 정치인에게 정치적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벤트로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십치고 그냥 또 국민의 힘으로 뭐라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차기 총선 또한 분명히 실패할 거라는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